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나? 35년 전에 나는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젊은이였다. 트럭을 팔아 먹고 살았지만 정작 트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몰랐다.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 일을 몹시 싫어했다. 당시 살던 곳은 웨스트 56번가의 싸구려 방이었는데 거기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고 방에 득식을 한 바퀴벌레를 볼 때마다 기분이 축 처졌다. 아침마다 벽에 걸어둔 넥타이를 매려고 손을 뻗으면 바퀴벌레 여러 마리가 나 살려라 하며 흩어지던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다. 방에서 보던 녀석들이 그대로 나올 법한 지저분하고 허름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도 진저리가 났다. 밤마다 두통에 시달리며 외로이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실망, 걱정, 비통, 반항심에서 비롯된 두통은 날로 심해졌다. 대학 때 품었던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터라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제대로 된 삶인가? 모험이 가득한 삶을 꿈꾸던 내가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언제까지 싫어하는 일을 하고 바퀴벌레를 친구로 삼아 형편없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이 모양 이 꼴로 희망 없이 살아야 하는 걸까? 내게는 책을 읽고 글을 쓸 시간이 필요했다. 대학 때부터 나는 책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어도 잃을 건 없었다. 돈벌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비유하자면 나는 루비콘 강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젊은이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결단의 순간 말이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내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후 35년간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고 있다. 당시 내가 내린 결단은 다음과 같았다. 미주리주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다니며 교사를 꿈꾸었던 내게 지금 하는 일은 맞지 않아. 앞으로 야간학교에서 성인들을 가르치며 호구지책을 마련해야겠다. 낮에는 시간을 내어 책을 읽고 강의를 준비하며 장편과 단편 소설을 쓰자. 나는 살기 위해 쓰고 쓰기 위해 사는 삶을 꿈꿨다. 야간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돌아보니 대중연설 교육과 경험이 그동안 쌓은 지식을 전부 합친 것보다 일과 삶에서 실용적임을 깨달았다. 덕분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성향을 극복했으며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연설은 자신의 생각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나는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의 야간 강좌 중 대중연설 과목의 강사 초빙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내가 성에 차지 않은 모양이었다. 당시에는 적잖이 실망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은 것을 고맙게 여긴다. 덕분에 YMCA 야간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그것도 즉시 보여주어야 했으니 내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는가. 수강생들은 학점이나 사회적 명성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 수업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회의에서 위축되지 않고 두 발로 버티고 서서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했다. 세일즈맨들은 동네를 세 바퀴 돌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과정 없이도 각각 까다로운 고객들과 마주할 용기를 얻길 바랬다. 그들 모두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자신의 분야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게 목표였다. 가족을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 수업료를 할부로 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 이상 수강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나는 월급이 아니라 수익에 따라 돈을 받는 터라 밥술을 쥐고 살려면 지극히 현실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불리한 조건에서 강의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물론 수업마다 의욕을 고취해서 학생들이 계속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도 무척 중요했다. 참 흥미진진하고도 내 마음속에 쏙 드는 일이었다. 나는 수강생들이 빠르게 자신감을 얻고 그들 중 상당수가 승진과 급여 인상을 이뤄낸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수업은 기대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YMCA는 처음에 강사비로 하루 $5도 주지 않으려 했으나 새 학기가 지나자 하루 $30를 지급했다. 수업을 시작할 때에는 대중연설만 가르쳤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들에게는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또한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그럼에도 인간관계를 다루는 적절한 책이 없어서 직접 한 권을 썼다. 바로 인간관계론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진화한 책이었다. 내가 전에 쓴 책 4권은 제목을 들어본 사람조차 없을 지경이었고 인간관계론은 수업용 교과서일 뿐인지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마도 책의 판매 부수에 가장 놀란 사람이 내가 아닐까 싶다. 몇 해가 지나면서 성인들이 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걱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강생은 대부분 경영자, 세일즈맨, 엔지니어, 회계사 등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문직을 비롯해 그 밖의 직군종에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다. 여성 기업가들이나 가정주부들 역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따라서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교과서가 절실했다. 나는 적합한 책을 찾고자 5번가와 42번가의 교차점에 있는 뉴욕 공립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걱정에 대한 책은 겨우 22권뿐이었다. 반면 제목에 벌레가 들어간 책은 189권이나 있었다. 벌레에 대한 책이 걱정에 대한 책보다 거의 9배나 많다니 참 놀랍지 않은가? 걱정은 인간이 직면한 큰 문제이기에 당연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걱정을 없애는 법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나라의 어느 학교에도 그런 과정 혹은 그런 강의가 없었다. 데이비드 시버리가 성공적으로 걱정하는 방법에서 책벌레에게 발레를 시켰을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경험의 압박을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의 말에 공감이 간다. 병원 침상의 절반 이상을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채우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도서관 서가에 한가롭게 놓여있던 걱정에 대한 책 22권을 모두 읽어보았다. 그 외에도 구할 수 있는 책은 모조리 구입했다. 하지만 성인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로 쓸만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 결국 내가 직접 쓰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다. 7년 전부터 이 책에 집필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과거와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걱정에 대해 쓴 글을 읽었다. 뿐만 아니라 공자에서 처칠에 이르는 수백 권의 전기도 섭렵했다. 잭 댐프시, 오마 브래들리, 마크 클라크, 헨리 포드, 엘리너 루즈벨트, 도로시 딕스와 같은 각계의 각층의 명사들도 인터뷰했다. 물론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인터뷰나 독서보다 훨씬 중요한 일도 했다. 나는 5년 동안 걱정 극복 실험실에서 일했다. 바로 성인 대상의 내 수업 시간이다. 내가 아는 한 이런 목적을 위해 만든 세계 최초의 실험실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다음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이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나누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세상 누구보다 많은 걱정 극복법을 들었다고 자부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170여 도시에서 열린 수업을 통해 선정된 수백 가지 사례도 접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대학이라는 상아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적 설교도 아니다. 수천 명의 성인이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는지 간결하고도 박진감 넘치게 기록한 결과물이다. 저자로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자부할 수 있다. 이 책은 구체적이고 믿을만하다. 이 책에는 가상의 인물인 아무개가 없고 메리나 존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이름도 없다.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존 인물이 등장하며 그들의 이름과 주소 역시 실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고 책의 내용을 증명해 줄 사람들도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발레리는 과학을 성공적인 처방의 집합이라고 말했다. 이 책이 그렇다. 삶에서 걱정을 없애는 법, 그것도 오랜 세월을 거치며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모두 모아두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방법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주제에서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할 내용은 없다.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 만큼 안다. 황금률과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예부터 전해져 내려온 기본 원리를 거듭 말하고 사례를 들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재해석하며 탁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 당신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걷어차면서 당신도 알고 있는 원리를 본인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집필 계기와 과정이 궁금해서 이 책을 집어든 독자는 없다고 본다. 당신이 원한 것은 실행 아닌가? 그러니 이제 시작해보자. 우선 2부 1장까지 읽어보라. 그런 뒤에도 걱정을 그만두고 삶을 즐기게 해줄 만한 새로운 힘과 영감을 얻지 못했다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